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주 효인약국에서 실습 중인 전북대학교 약학과 송재성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C형 간염인데요. C형 간염은 현재 백신은 없지만 조기에 발견할 경우 2, 3개월에 걸쳐 완치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다만 다른 유형의 간염보다 유독 증상이 없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도 빠져있기 때문에 따로 검사해보지 않으면 C형 간염에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질병청은 유병률이 높은 연령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유전적 다양성이 심하고 7개의 유전자형을 가집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흔한 HCV 유전자형은 1B형, 2형입니다. 감염 시 숙주의 면역 체계를 빠져나가 특이 항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쉽지 않고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RNA 바이러스는 세포질에서만 증식하여 박멸이 가능합니다. 감염 경로는 혈액 및 체액을 통한 감염, 성접촉, 수직 감염 등이 있습니다. 혈액 및 체액 매개 감염의 예시로는 수혈 및 장기 이식, 주사기 재사용, 잘못된 시술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신과 피아싱도 흔한 원인이 되고 피부와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칫솔, 면도기, 손톱깎이, 네일케어 등도 개인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성시형 간염으로의 진단을 보면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가능한 간 기능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상 징후가 관찰될 경우 첫 번째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면 두 번째로는 C형 간염 바이러스 RNA 정량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 검사는 현재 감염 상태인지 감염 후 치유된 상태인지를 감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검사까지 양성이면 치료를 시작합니다. C형 간염의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이고 만성으로 될 경우 자연치유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듯 대부분 C형 간염 환자들은 증상이 없거나 미미하여 진단이 쉽지 않고 의료계에서도 인지도가 낮아서 합병증이 생긴 후에서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형 간염은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급성에서 만성, 간경화, 비대상성 간경병증을 거쳐 간암에 이를 수 있습니다. C형 간염의 약물 치료 목표는 합병증과 사망을 막는 것인데 실제 항바이러스 치료의 구체적 목표는 항바이러스 치료 종료 12주차 검사에서 혈중 HCV RNA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인 SVR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C형 간염 치료제로 DAA가 개발되기 전에는 페그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을 사용했습니다. 페그 인터페론은 거의 1년간 매주 피하 주사를 함으로써 환자의 부담과 주사 부위 이상 반응이 있었고 부작용으로 백혈구 혈소판 감소증, ALT 간 수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리바비린은 빈혈 부작용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DAA가 나오면서 높은 치료 효과와 안정성, 단축된 치료기간, 간편한 복용법의 장점을 가진 새로운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AA 약물의 기전을 살펴보면 HCV 간세포 내 생활사에서 중요한 비구조 단백 중 NS3 단백 분해 요소와 NS4A 보제인자, NS5A 단백질, NS5B 중합효소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여러 성분들 중에서 뒷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약물에 포함될 성분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NS3-4A 단백 분해 효소 억제제는 글레카프레비르, 복실라 프레비르가 있고 NS5A 억제제로는 벨파타스비르, 피브렌타스비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NS5 중합효소 억제제는 소포스 부비르가 있습니다. 타겟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기전을 가진 약제들을 병용하면 더 좋고 넓은 범위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주로 쓰는 약물의 상품명으로 마비렛, 앱클루사, 보세비가 있고 이제 이 약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DAA는
다이렉트 액팅 안티바이럴로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를 뜻합니다. 마비렛은 모든 유전자형을 치료할 수 있고 113정 음식과 함께 복용합니다.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 글레카프레비르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만 한다는 것과 간 독성을 유발한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비대상성 간경병증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증 신기능 환자는 오히려 3개의 약제 중 다른 성분을 가진 마비렛으로만 치료 가능합니다. 치료 기간은 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8주 치료로 비교적 짧은 치료 기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완치할 때까지의 치료 비용을 고려해보면 뒤의 약들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두 번째로 에쿨루사는 환자의 유전자형, 간 섬유화 정도, 이전 치료 경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략을 결정하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점에서 리바비린 병용 시 비대상성 간경병증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식사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신기능 환자에게 금기이고 용법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정으로 복약이 편리합니다. 치료 기간은 12주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세비는 에쿨러사의 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거기에 복실라파프레비르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까지 포함하여 3가지 기존의 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DAA 치료에 실패한 재치료 상황에서 권고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쿨루사의 특징인 중증 신기능 환자에게 금기 인정을 가지고 있고 마비렛의 특징인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음식과 복용하고 간독성이 있어 비대상성 간경병 치료가 불가능한 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12주 치료를 권고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약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기전을 고려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3가지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주의라고 써져 있는 약물 외에는 병원금기 약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3가지 약물의 공통적으로 병원금기 약물인 항경련제 중에 카바마제핀, 록스카바제핀 등이 있고 항결핵제 중에 리판핀, 리파펜틴 등이 있고 천연물 보조제로 사인트존스와트, 엔도텔린 수용체 기량제인 보센탄이 있는데 이 약들은 PGP, CIP 유도제들로 이 3가지 약물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켜 치료 효과가 감소합니다. 마비렛에서 첫 번째로 마비렛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키는 HIV 항바이러스제 아타자나비르, 다루나비르 등이 있고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이 있습니다. 이 약들이 PGP, BCRP, OATP, 1B1과 1B3 억제제인데 마비렛의 글레카프레비르, 피벤타스비르는 PGP와 BCRP의 기질이고 글레카프레비르는 OATP 1B1과 1B3의 기질이어서 마비렛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비렛으로 인해 혈중 농도가 증가하는 병원금기 약물이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억제제 알리스키렌, 항응고제 다비가트란,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 아토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인데요. 이 약물들이 PGP, BCRP, OATP, 1B1과 1B3 수송체들의 기질이고 마비렛이 이 수송체들의 억제제여서 약물들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피임제인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의 경우 여성의 혈청 ALT 수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금기입니다. 에쿨루사에서는 첫 번째로 위내 pH를 증가시키는 약제들이 에쿨루사의 용해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쿨루사로 인해 혈중 농도가 증가하는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 아토바스타틴, 부정맥제 아미오다론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PGP, BCRP, OATP, 1B1과 1B3, OATP, EB1의 기질이 되고 에쿨루사의 벨파타스비르 성분은
이 수송체들의 억제제이기 때문에 수송체의 기질인 약물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세비의 병원금기 약물들을 보면 세 가지 기전의 성분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마비렉과 에클루사의 병원금기 약물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전 치료제부터 DAA 기전, 약제별 특징,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